리플 XRP에 $10,000 이상의 가격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이 궁극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 CBDC를 위한 브리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RP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얘기고, 여기서 리플이 CBDC를 위한 브릿지 통화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CBDC를 활용할 나라가 얼마나 되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리플 기술과 XRP를 채택할 나라는 얼마나 될지, 이게 사실상 수치적으로 계산이 돼야 XRP 가격이 $10든 $10,000든 그 가능성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의 그런 포어캐스팅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플의 파트너십 기사나 뉴스 이런 갖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최근에 인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예스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의 디지털 루피 CBDC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스은행은 리플의 파트너로서 리플넷을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예스은행과 인도 중앙은행 사이에 리플넷 역시 연결이 될 거라는 사실을 통해서 CBDC로 인한 XRP 채택이 결국에는 XRP의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이 결국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기소하고 또 해당 기업들과 합의를 통해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요. 리플, 그레이스케일, 또 코인베이스 이렇게 큰 3건의 소송을 통해서 SEC의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코인베이스 소송, 이 마지막 한 건을 승리하게 되면요, SEC는 그동안 합의를 통해 누렸던 규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거시경제와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 그리고 리플의 중간 항소 신청 이 진행 상황, 이 3가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SEC가 리플의 중간 항소 신청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회신해야 되는 이 마지막 타임라인인데, SEC가 회신하게 되면 이제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만 남게 됩니다. 토레스 판사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약 30일에서 길게는 6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중간 항소 절차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와 라이브러리 소송에 있어서 이 SEC의 손을 들어준 미국 뉴햄프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물론 최종 판결에 있어서 SEC가 처음에 기소를 당한 그 당시 요구한 벌금에 비해서는 벌금 정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ABC 토큰 자체에 대해서 판사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약간의 위로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소송으로 인해서 라이브러리는 지금 향후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고요. 또 소송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끌어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좀 잘못된 판단이고, 판사가 암호화폐 기술과 법적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좀 아쉬워하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인 건지 이 라이브러리 결정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 사업 지속성이라든지 이 ABC 토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2차 시장에서의 ABC 토큰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항소에 용기를 낸 거는 아마도 리플의 소송이 좀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네요. SEC가 이번 중간 항소 신청에서도 라이브러리의 판결을 인용했는데요. 만약에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라이브러리의 판결은 루나, 테라 소송에 들어간 그런 리플 케이스와 같이 좀 적합하지 않은 인용 문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플의 향후 남은 소송 단계에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TPS 초당 트랜잭션 처리 건수가 1,500에서 3,40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블랙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암호화폐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블록체인과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암호화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얼마나 탈중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마만큼의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은 거래 결제 속도나 낮은 수수료, 넓은 범위의 사용자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리플의 XRP 레저와 XRP는 타 암호화폐 기술과 코인에 비해서 지금 매우 빠른 결제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고, 그 기술을 전반으로 넓은 범위의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리플을 계속해서 전 세계 비즈니스로 이렇게 확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로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 낮은 TPS, 즉 트랜잭션 속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을 이 결제 수단의 가치보다 좀 금과 같은 그런 저장 가치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XRP 레저의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에 대한 이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는 XRP의 이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월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파일럿 실험을 시작했던 이 팔라우 정부가 파일럿 실험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실험 중단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고작 2달 만에 종료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죠. X 계정을 통해서 이 팔라우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밝힌 그 공식적인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에게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실험의 결과를 보고를 할 거고 또 허가가 있을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시장 안팎에는 리플 기간의 CBDC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허가 단계를 이거 밟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